학문 중심 교육과정. 왜 학생들에게 단편적인 사실을 가르치는 대신 학문의 구조를 가르쳐야 할까? 이 질문 하나에는 교육 목표, 교육 내용, 조직 원리, 교육 방법, 장점, 단점이 모두 나오게 됩니다. 자,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한 문장으로 먼저 전체를 한 문장으로 복원해 보겠습니다. 학문의 핵심 개념과 원리로 이루어진 지식의 구조를 중심으로 내용을 조직하고 나선형 교육과정과 발견학습을 통해 학습자가 학자처럼 탐구하도록 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자,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목표는 학자와 같은 탐구력과 지적 수월성을 기르는 것이고, 교육 내용으로는 학문의 핵심 개념과 원리를 가르치고, 조직의 원리는 나선형 교육과정으로 조직하고, 교육 방법은 발견학습이고요. 특징은 지식의 구조, 나선형 교육과정, 발견학습을 강조한다는 거고요. 의의는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효과성은 적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어떤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가? 긍정적 결과. 학습의 전이와 고등 정신 능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지식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새로운 문제에 적용할 수 있고요. 단점은 정의적 영역을 소홀히 하고 학습 수준이 낮은 학생에게 불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사점은 교사는 뭘 해야 하는가? 핵심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수업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아니면 핵심 개념과 원리를 잘 파악하여 그와 관련된 이제 수업을 재구성한다. 왜 학자처럼 공부해야 할까요? 이렇게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같이 정의만 외우면 새로운 AI 기술이 등장했을 때 정의만 외웠다면 새로운 AI 기술이 등장하면 또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정의만 외웠기 때문에. 그래서 브루너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도 학자처럼 탐구를 해야 해. 여기서 교육의 목표가 나와요. 학문을 연구한 학자와 같은 탐구력을 기르고 학습자의 지적 수월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왜 사실보다 핵심 개념을 가르칠까요? 챗 GPT가 출시가 되었고, 생성형 AI가 유행했고, 이미지 생성 AI가 등장했고, 이런 사실을 가르치는 것보다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추론, 학습 이런 개념은 쉽게 변하지가 않죠. 그래서 학문의 핵심 개념과 원리로 구성된 지식의 구조를 교육 내용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지식의 구조란 사실이나 현상을 서로 연결하는 핵심 개념과 원리의 체계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식의 구조가 중요할까요? AI의 세부 사례 100개를 외우는 것보다 학습이라는 핵심 개념 하나를 이해하는 편이 훨씬 더 쉽겠죠. AI의 학습이라는 핵심 개념 하나를 이해하는 게 쉬워요. 기억의 용이성, 그 다음에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내용을 조직하면 개념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해의 용이성, 그 다음에 새로운 AI 기술이 등장해도 기존의 핵심 개념을 적용할 수 있죠. 일반적 전이, 그 다음에 고등 지식과 초등 지식의 간극이 축소됩니다. 초등학생은 간단한 규칙을 배우고 고등학생은 복잡한 알고리즘을 배우고, 하지만 둘 다 같은 핵심 개념을 배우는 거예요. 핵심 개념은 알고리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의 조직은 나선형 교육과정인데요. 모든 지적 활동은 근본적으로 동일해. 따라서 같은 개념을 한 번만 가르칠 필요는 없겠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초등학생 때도 알고리즘을 배우고 고등학교 때도 알고리즘을 같은 걸 배웁니다. 자, 핵심 개념을 반복하여 가르치되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용의 폭과 깊이를 더해가는 방식이 나선형 교육과정입니다. 중학교 1학년 알고리즘의 개념, 2학년은 알고리즘 설계, 3학년은 알고리즘 최적과 같은 것들이죠. 교육 방법은 발견학습을 해요. 학생이 스스로 원리를 발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필수 사실을 먼저 제시하고요. 학생이 스스로 핵심 원리를 발견하도록 하는 방법이 발견학습입니다. 그래서 발견학습은 학생에게 최소한의 사실을 제시하는 게 획득이고요. 배운 내용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걸 변형이라고 하고 적절한 방법을 사용했는지 검토하는 걸 평가라고 합니다. 교사의 역할은 지시를 최소화하고요. 학생은 핵심 개념과 원리를 스스로 발견하는 게 역할입니다. 교사의 역할과 학생의 역할이 나오게 되겠죠. 장점은 지식 전달의 경제성과 효율성이 높습니다. 핵심 개념만 학습하기 때문에 경제성과 지식 전달의 경제성과 효율성이 높고요. 학습의 전이가 활발합니다. 새로운 상황에서도 지식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적용력, 분석력, 종합력 등 고등 정신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단점은 정의적 영역을 소홀히 할 수 있어요. 배려와 존중 같은 가치 교육이 약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발견학습은 학생의 인지적 부담이 커요. 그래서 학업 역량이 낮은 학생에게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각 학문의 구조를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에 교과 간의 단절이 심해질 수 있어요. 지식의 구조 자체에만 집중하면 실제 사회 문제와 유리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겠죠. 그리고 학문의 구조를 깊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교사가 핵심 개념을 추출해서 이제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학문의 구조를 깊이 이해하기가 교사도 어렵고 학생도 어려워요. 학자가 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시험장 인출은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학자처럼 탐구하고 지식의 구조를 가르치고 핵심 개념과 원리를 가르치고 나선형 교육과정으로 조직하고 발견학습, 획득, 변형, 평가. 시험장에서는 단편적인 사실이 아니라 학문의 구조를 가르치자 이 문장을 떠올리면 됩니다.